안녕하세요. 톡톡 소비자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기후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는 응답은 66.3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오늘 톡톡 소비자에서는 그렇다면 기후 환경에 대비하는 지속 가능한 소비,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단법인 이컨슈머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는 2020년 9월 1개월 동안 전국 10개 시도 1,047명에게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 물어보았는데요. 그 결과를 지금부터 보실까요? 여러분은 지속 가능한 소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지속 가능한 소비가 무엇이고 기후와 환경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은 49.67%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에 대해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10대가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은 환경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교육을 통해 배우고 이해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0대와 20대는 지속 가능성에 대해 이해하고 미래 환경에 대한 정책을 수용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반면에 20대는 추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취업이나 사회생활에 적응하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겠죠? 지속 가능한 소비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응답은 80.14%이지만 현재 주 1회 이상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고 있다는 응답은 61.03%로 나타났습니다. 인식과 행동에는 약간의 차이가 나네요. 그럼 어떤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소비를 많이 실천할까요? 일회용품 안 쓰기 등 제품 분야, 음식물 쓰레기 안 만들기와 같은 식생활,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같은 이동, 에너지 절약과 같은 경제, 마지막으로 즐거움 순위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분야별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세히 살펴볼게요. 먼저 지속 가능한 식생활입니다. 음식을 선택할 때 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4.1%였으며 우리 가족의 식생활은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43.74%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장애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2.82%,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응답이 19.52%로 나타났으며 식품에 명확한 라벨이 없다는 응답이 16.63%로 나타났습니다. 50대 이상으로 주부, 은퇴, 휴직, 비정규직 등 시간적 여유가 있는 집단은 현재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려는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비율이 낮은 집단은 40대 이하로 정규직, 취업준비, 자영업, 학생 등으로 나타났는데요. 학교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지속 가능한 식생활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제품 사용입니다. 제품을 선택할 때 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42.69%로 높게 나타났으며 나의 제품 사용이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41.55%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품을 구입할 때 장애물 역시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5.95%, 옷, 가구, 가전제품 등 제품에 명확한 라벨이 없다는 응답이 18.82%,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응답이 15.83%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20대부터 40대는 지속 가능한 제품은 가격이 비싼 것과 나의 소비 생활을 변화시킬 생각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들에게 가격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지속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이동인데요. 이동 수단을 선택할 때 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1.33%였으며 내가 이동 수단을 이용할 때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38.11%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이용하는 장애물은 친환경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려니 가격이 부담된다는 응답이 24.79%로 가장 많았고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0.44%,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고 이용하기에는 이동이 너무 많고 바쁘다는 응답이 15.06%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규직, 비정규직,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속 가능한 이동 수단을 선택하고 이용하기에 이동이 많고 바쁜 것을 장애물로 지적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활입니다.
은행, 증권 등 투자처를 선택할 때 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36.67%였으며 나의 에너지 사용, 경제적인 투자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39.73%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의 장애물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33.92%, 내가 주로 가는 은행, 투자처에서 지속 가능한 상품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9.19%, 지속 가능성에 대한 라벨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18.71%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소득자들은 투자에 대한 지속 가능성의 선호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고소득자들은 투자를 통한 이익에 대한 관심이 지속 가능성보다 더 커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여러 기업들이 석탄 사업 등 지속하지 않은 곳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기업이 많은 만큼 고소득자들의 선호도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에너지에 대한 실천 의지는 세대, 소득에 상관없이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에너지의 환경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찬성과 반대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즐거움인데요. 여러분은 여행을 가거나 여가를 즐길 때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시나요? 앞의 다른 분야에 비해 여행 및 여가 생활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요. 여행할 때 환경을 고려한다는 응답은 28.27%로 다른 분야 대비 가장 낮았으며 여가를 즐길 때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다는 응답은 30.75%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여가 생활을 할 때 장애물이 무엇인지 질문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27.44%, 여행과 관련하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라벨이 없다는 응답이 23.01%, 지속 가능한 즐거움을 선택하기에 가격이 비싸다는 응답이 20.11%로 나타났습니다. 지속 가능한 즐거움 부분은 전체적으로 관심도가 낮은 분야로 나타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여가 생활에서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정책이 거의 없기 때문이며 자연히 정보나 라벨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제품을 선택할 때 가장 환경을 고려하고 지속 가능한 제품 사용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막상 소비할 때에는 지속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 것은 식생활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한 식생활이 환경에 도움이 되는 식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GMO나 농약 등 화학 물질이 들어가지 않은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소비를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식과 실제 행동과의 갭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속 가능성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을 것입니다. 소비자도 이렇게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생산하는 생산자에게 인센티브나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지속 가능성과 관련한 라벨을 붙여 소비자가 인지하기 쉽게 하도록 정부 정책이 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도심에 옥상 정원을 만들어 자연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전체 70.97%로 아주 높게 나타났는데요. 최근 외국에서도 도심 건물에 정원을 만들어 자연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도 도심이 더 초록초록해지면 좋겠죠?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지속가능한 소비를 실천하려는 움직임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생활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